제3부 형태부 그리고 형태부와 어휘부 통사부의 관계, 제1부의 배경과 제2부의 형태부 그리고 형태부와 의문부의 관계에 이어 제3부 형태부 그리고 형태부와 어휘부 통사부의 관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부의 구성은 제11장 굴절 형태론, 제12장 문법 기능의 형태적 전사, 그리고 제13장 어휘부, 형태부, 통사부의 상호작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장 굴절 형태론에서는 굴절과 파생을 구분하는 이론적인 근거들에 대해 살펴보고 세계 여러 언어들에서 굴절 표지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동사와 명사의 굴절 범주를 통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문법 기능의 형태적 전사에서는 동사를 중심으로 한 의미역 할당, 주어, 목적어 등의 문법 관계, 그리고 격의 할당 등이 형태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알아볼 것입니다. 제13장 어휘부, 형태부, 통사부의 상호작용에서는 수거 및 영어 합성어를 중심으로 형태부와 통사부의 차이 그리고 상호작용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11장 굴절 형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굴절 형태론 1.1 서론. 본 장에서는 형태론의 영역인 어구조와 통사론의 영역인 문장 구조 사이에서의 경계 구역, 그리고 구구조를 관장하는 규칙과 어구조를 지배하는 규칙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찰하고, 그럼에도 형태부가 문법 내의 독자적인 부문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들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는 굴절과 파생을 구분하는 기준들에 대해 먼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11.2 굴절과 파생. 크게보와 굴절 형태부는 통사적으로 결정되는 접사 첨가 과정을 다루고, 파생 형태부는 새로운 어휘 항목의 생성을 담당하는 부문입니다. 하지만 굴절 과정과 파생 과정이 늘 언제나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어서 동일한 언어에 대해서도 학자에 따라 그리고 언어에 따라 동일한 과정이 굴절과 파생의 서로 다른 과정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굴절과 파생을 구분하는 몇 가지 원칙적인 기준이 있는데 이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2.2.1 굴절과 파생의 구분. 굴절과 파생을 구분하는 원칙적인 기준으로 첫째 의무성, 둘째 생산성, 셋째 동기부여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12.2.1.1 의무성입니다. 그린버크는 굴절 과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의무성, obligatoriness 기준을 들고 있는데, 굴절은 통사부에 의해 의무적인 선택이 주어지는 경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1.1의 영어 지시 형용사 this와 these, that과 those에서 보듯이 이들 지시 형용사는 뒤에 오는 후행하는 명사와 동일한 수 표지를 가져야 합니다. 즉, 단수명사 앞에서는 this 또는 that, 복수명사 앞에서는 의무적으로 these 또는 those이어야 하며, 이것이 어겨질 경우 11.1b에서처럼 비문법적인 구문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이러한 의무성이 파생 과정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말하자면 특정한 통사 위치에서 반드시 특정한 파생 형태가 나타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즉, 12.2에서 보듯이 주어인 명사구 위치에 모든 종류의 명사가 나올 수 있으며,
반드시 ER 형태의 파생 명사만이 나와야 한다는 의무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의무성과 통사적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자면 통사적으로 보다 관련성이 깊은 접사일수록 의무성의 성향을 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영어 동사에서 3인칭 단수 현재 시제라는 통사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특성을 나타내주는 굴절 접사 s는 통사부의 정보와 무관한 ex-wife에서의 접두사 x 첨가에 비해 의무성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준 생산성을 보겠습니다. 12.2.1.2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productivity 또는 일반성, generality와 관련하여 굴절 과정은 파생 과정에 비해 생산적 또는 자동적이라고 합니다. 즉, 적절한 계열에 속한 모든 형태들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성향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동사의 시제 표시인데, 영어의 모든 규칙 동사는 보통 ed로 구현되는 과거 시제에 대한 굴절 범주를 갖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모든 동사가 행위자를 뜻하는 명사 형성 파생 전미사로 ant를 취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ant 전미사의 선택은 매우 임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사 apply의 행위자 명사는 applicant이지만 donate의 경우는 donant가 아니고 donor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종종 굴절 못지않게 매우 생산적인 파생 과정도 있으며, 그 반대로 매우 예외적인 굴절 과정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효용사에 ly를 붙여 부사를 만들어내는 파생 과정은 굴절 과정 못지않게 매우 규칙적이고 생산적이며, 복수 형성에서의 굴절 과정은 자선을 뜻하는 arms, 교회 변두리를 뜻하는 outskirts 등은 복수형 s가 붙어 있기는 하나 복수의 의미가 결여되어 있고, 복수형을 전혀 취하지 않는 예외적인 비가산 명사 milk, health, courage 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규칙성 또는 생산성이 굴절과 파생을 구분해주는 완전한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굴절 과정의 예외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로 저자들은 러시아어의 동사 체계를 들고 있습니다. 11.3에 예시되어 있는 바 이들 동사들은 동사 활용, 컨주게이션에 있어서 그럴듯한 이유가 없이 1인칭 단수 현재 시제형을 결여하고 있다는 예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규칙적인 계열성이란 굴절 형태부의 중요한 성향이기는 하나 굴절과 파생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12.2.1.3 굴절은 통사적으로 동기부여된다 입니다. 의무성과 생산성에 이어 굴절과 파생을 구분짓는 세 번째 근거로 통사적인 동기부여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굴절은 통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파생은 새로운 어휘 항목을 생성해낸다고 우리는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굴절이 통사적 기능에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의 동사 과거분사, 즉 ed 또는 en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동사의 과거분사형은 그것이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굴절 형태소인 동사성 과거분사 verbal passive participle 이거나 파생 형태소인 분사성 형용사
participle adjective로 기능합니다. 예를 들어 A very crowded room에서의 crowded는 a very small room, a very clean room, a very cold room 등과 동일하게 부사 very의 수식을 받고 또한 형용사의 위치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분사성 형용사가 되고 따라서 crowded에서의 접사 ed는 파생 형태소라고 하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한편 a well-heated room에서의 heated는 crowded와 달리 very의 수식을 받지 못하며 a very heated room이라는 구문이 비문법적이므로 동사성 과거분사이고 heated에서의 접사 ed는 굴절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굴절과 파생의 구분에 통사적인 동기, syntactically determined 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데 앤더슨은 11.4와 같이 굴절 형태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4쪽 11.4입니다. 굴절 형태부에서는 통사부와 관련된 어구조의 모든 정보를 취급한다. 단어의 굴절 특성은 통사부에 의해 부여되며 이는 하나의 단어가 구나 절 혹은 문장에서 다른 단어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이어 앤더슨은 굴절의 특성을 다음의 4가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형상적 특성, configurational property입니다. 이는 특정한 굴절의 선택이 통사적인 형상 내에서 단어가 위치하는 자리나 그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몇몇 언어에서 전치사의 목적어 위치에서 목적어로 기능하는 명사가 대격 표지 accusative case marker를 받고 동사의 직접 목적어에도 대격이 주어지는 등등을 일컫습니다. 굴절의 두 번째 특성은 일치 특성, agreement property입니다. 이는 동일한 구조 내에서 다른 단어의 특성에 의해 굴절 표지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형용사가 단수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에서 형용사는 단수 명사의 굴절에 근거하여 단수 접사를 할당받게 됩니다. 이어 굴절의 세 번째 특성은 내재적 특성입니다. inherent property입니다. 이는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에서의 남성 명사 또는 여성 명사 등을 일컫는데 즉 명사가 가지는 고유의 성, 젠더로 이는 나아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굴절까지를 결정합니다. 네 번째 특성은 구특성, phrasal property입니다. 이 경우의 굴절 표지는 통사적으로는 구를 영역으로 하지만 형태적으로는 단어에 구현되고 있는 소위 접어, 클리틱을 일컫는데 한 예로 랑카스터 시장이 가진 리무진을 뜻하는 영어 구문 The Mayor of Lancaster's Limousine에서의 소유격 표지 apostrophe s는 통사적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구 The Mayor of Lancaster를 숙주로 하고 있지만 형태적으로는 단어 랭카스터에 첨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13장 13.6절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굴절이 가지는 특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해 말하자면 동일한 하나의 범주가 언어에 따라 통사적으로 결정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굴절 또는 파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축소사 diminutive와 증대사 augmentative를 대상으로 주어진 과정이
통사적으로 결정되는 정도에 따라 굴절 또는 파생으로 간주되는 예들을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11.6입니다. duck, duckling, pig, piglet, dog, doggy, kitchen, kitchenette 등에서의 축소 전미사 ling, lit, y, at 등은 파생 전미사입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어떠한 통사규칙도 축소사 형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 아프리카 언어인 훌라에서는 명사의 축소 전미사와 증대 전미사의 할당이 계열성을 보이는 굴절 과정입니다. 11.8에서 보듯이 명사의 축소 부류와 증대 부류는 무표의 중성 부류와 더불어 굴절의 특성인 어형 변화표를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는 굴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제 강의는 훌라 자료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며 본절의 핵심인 하나의 형태소가 언어에 따라 파생 또는 굴절로 각각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연수 문제 11.9에 예시된 역시 아프리카 언어 루간다에서는 축소사와 증대사가 접두사로 구현되고 있는데 11.9에서 보듯이 하위 부류 구분에 무표 부류와 더불어 축소 부류, 증대 부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굴절 과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A에서의 축소 접두사 카와 부라가 와 동일한 형태가 B에서는 무표 부류의 접두사로 사용되고 있고 한편 C에서는 증대 접두사의 키와 B 이것과 동일한 형태가 A에서는 무표 부류의 접두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동일한 접두사가 경우에 따라 무표 부류, 축소 부류 또는 증대 부류 등으로 임의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 파생 부류로 분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즉, 루간다에서의 축소 접두사와 증대 접두사는 굴절과 파생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보여 어느 것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굴절과 파생의 구분에 있어 일반적으로 통사적인 동기를 가지는 경우 굴절 과정으로 분류되지만 동일한 범주가 언어에 따라 달리 분류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동일한 언어 내에서도 동일한 접사가 파생과 굴절의 양면성을 지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